예전에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뭐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참 많이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하도 힘들었으니까 그 마음 달래러 온다고 해서 왔는데 군사 와보니까 너무 새롭고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참 신기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군사 와서 많은 부분들의 수도적인 삶을 함께 하면서 그게 참 나의 욕망의 찌꺼기였었고 내가 바르지 않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행해왔었다라는 것들이 느껴졌기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구인사 와서 살아가게 된 점에 대해서 지금도 기쁘게 생각하는 연이은 고시 실패로 시리에 빠져있던 청년은 우연히 들렀던 한 사찰에서 벼락 같은 충격을 받고 그 길로 출가 수행자가 됐습니다. 고시 청년을 한순간에 출가 수행자로 바꿔버린 그곳. 청년은 그곳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첩첩산중 골깊은 소백산자락. 그 비밀한 골짜기에 마치 누군가 숨겨둔 연화장 세계인 양 구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골이 깊은 만큼 구인사 오르는 길은 초입부터 만만치 않은 경사를 이루고 있네요. 여기가 천태종 총본산 그 총무원 총무원 사무실입니다. 저희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인사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입니다. 총무원도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천태종 총무원은 덕화 스님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스님은 다른 여러 스님, 제가 종무원들과 함께 팀을 이뤄 종무행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3대 종단 가운데 하나인 천태종은 총본산인 구인사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200여 개 사찰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날 처리해야 할 종무도 많습니다. 덕화 스님은 이곳에서 교무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스님은 보존 가치가 높은 성부 문화재를 선별해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 오랫동안 맥이 끊어졌다가 근대에 와서 다시 중창된 만큼 지정문화재가 많지 않지만 구인사가 이곳에 터를 잡은 지도 반세기 이상 지나면서 기존 성부의 문화재 지정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회양을 지금 이거 도에 지금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를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다음에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사업과 함께 관련 유적에 대한 지방문화재 지정 문제가 요즘 교무부의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교무부장 유정 스님도 대목대목 꼼꼼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좀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름날 구인사 골짜기 일과는 밭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은 물론 먹을거리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선농일치의 전통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종무를 돌보느라 눈꽃을 새 없이 바쁘지만 틈틈이 밭에 나가 농작물을 돌보는 총무원장 정산 스님. 고추밭에서 잡초를 뽑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조화스님께서 중창을 하실 때 종단의 지표를 세 가지로 두었습니다. 첫째 애국불교, 또 두 번째 생활불교, 대중불교가 이제 3대 지표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활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출가승전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자들도 성녀와 똑같은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활이 곧 불법이다. 그 부처님은 출가 수행자만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은 다 그런 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안거 하안거도 스님들만이 이렇게 100일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석 달씩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름에 가장 한가할 때 또 겨울에 방학이 되죠. 이럴 때 성속이 같이 이렇게 수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안거를 합니다. 부인사는 이 안거 때 신도들이 한 달 동안 수행하는 사람들이 1,300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사실 우리 스님들이 다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은 언제 수행을 하냐면은 12월 음력으로 12월 중순쯤 해서 2월 중순까지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지금 특별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종단은 이 일불성으로 가는 길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종단이 추구하는 대중불교의 모습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인사 골짜기에서 맨 높은 곳에 자리한 대조사전. 한국 천태종의 중창조이자 구인사를 창건하신 상월 원각 대조사를 모신 전각입니다. 특수 제작된 황금기와 4만여 장을 쌓아 올려 지난 99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안이 툭 트인 3층 건물로 높이가 30여 미터에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전각입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는 타백산 석불수행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천태산을 참배하면서 맥이 끊어진 한국 천태종 중창에 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후 소백산 자락, 현재 설법보전 자리에서 구인사를 창건하고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주창하는 등 한국불교계 일대 파란을 일으키면서 종단을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는 고려시대 이후 수백 년간 맥이 끊겼던 한국 천태종을 근대에 이르러 다시 중흥시킨 분인 만큼 조사전을 참배하는 불자들의 마음 또한 각별합니다. 다른 사찰 같은 경우는 무슨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면 스님께 이제 상담을 하고 스님께서 주는 답을 많이 이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스스로 와서 이제 밤에 와서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 제가 가졌던 그 숙제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 제가 답을 알아서 절문을 나갈 때는 이미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뭐 누구한테 조언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뭐 스님께 조언을 굳이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가졌던 이 답을 스님께 이제 여쭤보아요. 스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조사 스님 저기에 따라서 그대로 믿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진짜 집에 가서 제가 했던 그하고 똑같게 다 답을 제가 얻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힘들게 안 하고 제가 스스로 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인연이 돼야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가자고 건의를 받아본 적이 한 30년 전에 그런 제의를 받았는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안 오고 싶더라고요. 그때 왔었으면 몰라요. 제가 이제 딴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갈 필요도 없고 그랬을 텐데 그때 못 온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왔다 가면 그냥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도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뭐라 그래, 부처님 빽이라고 그럴까. 한번 왔다 가면 잘 될 거니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없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하면 돼요. 일단 기도는 천태종은 승속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이제서야 느끼게 됐어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자등명, 법등명의 정신. 이 또한 제가자의 수행 공동체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천태종단의 특별한 수행 전통과 무관한 게 아니겠죠. 중창조에 있는 상월릉각 대주사님이 그 구인사를 중창하신 게 구인사 역사입니다. 한데 이 근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으신 법들을 이어가는 용수존자나 천태지자대사나 우리나라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계립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상월릉각 대주사님께서 그 법을 이으셔서 이 현세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방법을 가는 그 수행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수행법을 저희들은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어나가는 근본적인 방법이 연불선이라 합니다. 관세음보살 5글자를 연불해서 스님이나 그 바깥에 그 신도님이나 함께 그 연불수행을 해서 그 마음속의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법을 저희들은 이렇게 삼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불자들의 생활공간에서 수행을 병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천태종에서 수행법으로 삼고 있는 연불선이야말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생활수행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인사는 근대 창건된 사찰답게 전각들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불교를 추구하는 만큼 무엇보다 불자들이 언제든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 저희 상월릉각 대조사님을 모신 대조선을 비롯해서 쭉 내려오면은 그 천태역대 조사생이다. 또 지금 그 중창 그 건물 공사 중인 광명당이나 그 비구니 스님들이 그 선방에 공부를 하시는 판담이나 이러한 한 50여 개 그 이상의 건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인사의 역사가 시작된 성소 중의 성소가 바로 이곳 설법보전입니다. 상월 원각 대조사께서 맨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니 이곳이야말로 구인사의 발원지인 셈입니다. 큰애가 지금 35살이거든요. 그 애가 5살 때 여기 왔으니까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건물이 하나도 없었고요. 조그만한 거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그때 너무 힘들고 집에 사업이 망하고 정말로 지푸라기 하나 잡을 데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 때 여기를 왔었어요. 아, 살라니까 가슴이 미인데. 그래 애 와갖고 애 조그마한 얻고 왔었어요. 그때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울며 겨자 밑으로 4일 있다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4일 동안은 처음 이틀까지는 별 모르겠다만 3일째부터 제가 기도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서 내려가서는 참 마음 먹은 게 하나씩 풀려가더라고요. 설법보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관음, 세지, 양대보살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웅전 대신 설법보전이라 명명한 것은 종단의 소위경전인 법화경을 설하는 전각이란 상징성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옛부터 장독대를 보면 그 집안 사는 형편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수백을 헤아리는 장독들만 봐도 구인사의 대중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의 숫자는 지금 한 400여 분이 그 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것은 이제 신도님들이 함께 공부를 하시는 도량이다 보니 신도님들이 늘 한 500여 분 이상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승려만 안걸하는 게 아니라 그 스님뿐만 아니라 신도님들도 여름과 겨울에 2차례 안걸을 합니다. 한 달씩.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안거 기간이 안거 때 되면은 그 구인사 경내에 그
머무는 대중의 수는 약 한 3천에서 5천 정도를 헤아립니다. 상주하는 대중이 많은 만큼 김장 규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채소와 양념들을 전부 구인사 대중들이 직접 재배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참 대단하죠? 솔숲 사이로 숨은 듯 보이는 이 장각은 구인산의 비구니 스님들의 전용 수행 공간인 판도함입니다. 예, 비구는 바깥에 일, 비구니는 안에 일 다 맡아 하니까 빨리 발전이 된 것이죠. 우리 천태종이 그래서 빨리 발전됐다고 봅니다. 천태종 비구니 스님들은 삭발하지 않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생활 속 대중불교를 주창하셨던 대조사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대조사전 못지않게 중요한 전각인 천태종 역대 조사전. 이곳에는 천태종의 초조로 받들어지고 있는 용수보살을 비롯해서 중국 천태종의 개창자이신 천태지자대사, 그 뒤를 이어 고려의 천태종을 개창하신 대각국사 의천조사를 중앙불단에 모시고 있습니다. 용수보살면서 왼쪽에 계신 분이 중국의 천태지자대사입니다. 중국의 천태지자대사는 우리 중국에서 천태종을 제일 처음으로 창건하신 이제 천태지자대사입니다. 한국에 이제 고려 때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신 의천대각국사. 의천대각국사께서 고려 때 이제 중국을 건너가셔가지고 우리 천태지자대사님 이제 탐rap해서 종단 개창을 서원을 하고 이제 귀국해갖고 북한 개성에서 이제 우리 천태종을 창건하신 겁니다. 조사전 전통이 유달리 강한 천태종인 만큼 초조와 개창조 외에도 한중 역대 조사 35분의 존상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구인사 골짜기의 하루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있는 곳에서 종소리를 듣거든 누웠던 자는 일어나 합장하고 선한 마음을 바라라. 현성이 다 환희할 것이다. 자비경의 말씀처럼 저물녘 산사에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온 하루를 돌아보게 합니다. 수백의 깊은 골은 어느새 어두움이 완연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불 밝힌 이곳, 역대 조사전인데요. 구인사의 밤을 밝히는 이 법석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이게 곧 불교여야 된다. 이게 우리가 불교를 어디 그냥 선반에 얹어놓고 필요할 때만 우리가 내려서 불교를 따르고 배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일상이 불교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잠자는 불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천불교 운동의 기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오늘 역대 조사전에 밤을 밝히고 있는 이분들은 철야정진을 위해 구인사를 찾은 신묘장구 대다란이 정진 회원들인데요. 불교방송 청취자들로 구성된 신묘장구 대다란이 정진회는 한 달에 2차례씩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철야정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찾아온 기도객들로 낮보다 더 밝은 밤이 연중 계속되는 구인사. 많을 때는 5천여 명이 함께 밤낮으로 기도정진을 한다고 하니까요. 구인사야말로 속이 꽉 찬 기도성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철야정진의 기도 소리가 잦아들 즈음 구인사는 다시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름 농사가 한창인 이곳. 구인사의 또 다른 수행 공간인 주경야선의 현장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전통이야말로 선농일치를 추구하는 천태종의 기본 수행법이라 할 수 있죠. 숙련된 솜씨로 바디랑을 일구는 이분들. 바로 농사일을 수행으로 삼는 구인사의 비구니 스님들입니다. 전통적인 밭농사가 주로 여자들의 몫이었듯이 이곳에서도 밭농사는 주로 비구니 스님들이 맡고요. 아무래도 힘이 더 드는 논농사는 비구 스님들의 몫입니다. 예초기를 들고 논두렁에 잡초를 베어내고 있는 이분들은 아직 기회를 받지 않은 행자들인데요. 구인사에서는 입산 후 3년, 행자 기간에는 누구나 농장일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처음 입산하면은 3년간 이 농장에서 보직을 따로 안 맡고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같이 하면서 3년을 보내고 이제 3년 후에 이제 수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또 부전 스님으로 각 처소에서 이제 보직을 맡아 일을 하게 됩니다. 농정국장의 소임을 맡은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보국 스님. 스님은 7만여 평에 이르는 구인사 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상 전문 영농인입니다. 아무리 수행의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농사일은 역시 고된 노동입니다. 그런 만큼 더욱 기다려지는 게 바로 점심시간인데요. 농사일을 했으니 공양간도 농가에 마련됐습니다. 이 정도면 어딜 가도 완벽한 농부들이죠.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수행자의 본분. 이 순간만큼은 생각도 행동도 온전한 농부가 됩니다. 된장에 비벼먹는 풋고추가 반찬의 전부지만 그래도 힘들게 일한 만큼 밥맛은 꿀맛입니다. 농촌도 뭐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뭐 기계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절에도 뭐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 아니에요. 점점 뭐 사회가 편해서 그런가 절에 입산하는 스님들은 수는 점점 뭐 많지 않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기계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뭐 손으로 지게로 하던 일들이 이제는 뭐 거의 뭐 차를 많이 쓰고 또 트랙터나 뭐 하여튼 농기계를 지금은 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은 역시 일반 농촌만의 사정이 아닌가 봅니다. 구인사 농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부족한 일손을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네요. 수행자로 살기 위해 출가했다가 3년을 농사일로 들력해서 보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밭두렁의 작은 연못은 벌써 하얀 연꽃을 피워냈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지만 제 할 일을 부지런히 해낸 겁니다. 수행자의 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이 초심, 변함없이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탐스런 연꽃으로 피어나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전에 입산하기 전에는 전혀 뭐 도시 생활만 하고 학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점들 같은 거를 알 수 있고 이런 게 다 뭐 이렇게 부처님 도가 아닌가 이렇게 뭐 자연의 법칙이나 이런 그런 뭐 순리가 아닌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수행도 좋지만 이제 그런 또 뭐 이런 다 이런 게 좀 그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데도 그러고 이제 이렇게 몸이 힘들지만 또 들어가서는 또 이제 더 이 힘든 거를 더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녁에는 또 수행하고 그러면은 수행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이제 몸과 마음이 같이
어우러져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이제 농부에서 수행자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종일 노동에 지친 몸. 당장이라도 자리 펴고 눕고 싶지만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라는 주경야선, 대조사의 가르침이 추상 같습니다. 갈 길이 먼 수행자에게 휴식이란 아직 사치일 뿐입니다.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 구름처럼,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정진 또 정진할 일입니다. 관념적인 부분들 마음을 밝힌다 해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저희 몸을 실제로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생산불교를 하는 그런 과정, 주경야선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참 이렇게 이 군사만이 가진 새로운 매력이고 우리들이 깨치지 못했던 불교의 어떤 선 공부의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제가 비록 제 삶에서 많은 부분들의 거듭난 실패 속에서 혼돈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혼돈 속의 그 원인을 찾아 헤매다 이제 구인사에 와서 그 가닥이나마 밝혔다 이겁니다. 나 개인의 삶도 밝힐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나와 같은 그 혼돈의 삶을 가는 사람들에게 방지책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좀 교훈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것 같아서 저 지금 제가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상당히 흡수하고 또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